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이제 설 명절도 지났는데요. 부가세 신고가 마감되었고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업종에 대한 부가세 신고 업종별 리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건설업 부가세 이야기입니다. 건설업은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에 비하면 부가세 신고는 비교적 조금은 좀 편한 편입니다. 네,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좀 어렵지만요. 발급을 다 한 상황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그렇게 특이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보통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끌고 오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정확도가 좀 크고요. 또 매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설업들은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없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는 정말 비교적 좀 단순한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주택가 상가가 한 건물 안에 있고 그 건물을 건설할 경우에 그 부가세 신고는 조금 특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과 상가가 합쳐진 건물을 보통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과 상가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무조건 10% 부가세가 나오고요. 매입의 경우는 무조건 부가세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면세입니다. 그리고 상가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와 과세가 함께 공존하겠죠? 그럼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를 같이 건설할 경우 이제 우리가 부가세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상가의 실질 귀속이 분명한 경우는 주택에 귀속되는 경우는 부가세를 불공제하시면 되고 상가에 귀속이 되는 경우는 부가세를 무조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실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주택과 상가의 공급 면적에 안분을 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혹시라도 현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는 현장별로 그 공급 면적을 안분한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셔야 되고요. 본사의 경우는 전 현장을 합쳐진 주택과 상가의 공급 면적에 안분해서 공통매입세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토지 조성 비용입니다. 토지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부가세 불공제 내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제받으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특히 토지 조성 비용은 금액이 좀 크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잘못 공제받으시면은 가산세랑 같이 굉장한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의제매입세액입니다. 다들 의제매입세액은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에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면세 사용분이 과세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업종에 따른 공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상가 건물을 짓는데 사용을 했으면 이 나무는 면세잖아요. 근데 이 상가는 과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나무에 대한 면세계산서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건 제 그냥 경험상의 이야기인데요. 건설업은 보통 운반비에 대한 종이 세금 계산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가 받은 종이 계산서가 꼼꼼히 다 들어가 있는지 한 번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네, 일용직 인부에게 제공되는 식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해서 꼭 식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고요. 만약에 3.3 프리랜서로 신고가 들어가시는 경우는 그 인부에 대한 식비는 절대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니까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의 특이사항 중 첫 번째 업종 건설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가세 신고 중에 조금 특이한 업종에 대한 리뷰를 좀 더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